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성 DS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부터 이제 증설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서 주가에 조금 강력한 좀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뭐 현대기아에서는 수출이 또 워낙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러한 흐름들이 2년 내지 3년 정도는 더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해성 DS 같은 이런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관심이 또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2차 전지가 결국에는 엄청나게 강하게 성장을 했었던 이유가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전기차도 결국엔 자동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량용 반도체 부분도 결국에는 관련주로 또 엮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그런 흐름으로 이런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뭐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성 DS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 이제 리드 프레임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거 말고도 기타 있죠. 근데 이게 매출 비중이 약 7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리드 프레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반도체 이제 금속으로 탁 얹히는 그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증설 바람이 불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의 증설이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막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당연히 증설이 돼서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그 시점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고, 계속적으로 부족한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공급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수요율을 단박에 이제 채워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업황이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망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따가 차트도 보겠지만 주가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전라인 부분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또 고가 패턴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따른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이따 차트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또 단기적으로 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종목 자체도 뭐 산업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일단 중장기 투자는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진행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시장 수요가 점점 더 강해질 전망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7월 달에 증권사 리포트 보면은 한 300억대 중반 정도의 증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전거래일에 500억 원 규모의 이제 시설 투자 계획을 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리드 프레임, 제조용 기계 장치, 그리고 부대 시설 등을 좀 증설을 하기로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 규모 자체는 자기 자본의 21%입니다. 적은 규모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증설이 되고 제가 최근에 2차 전지 쪽 말씀을 드려서 이제 증설이 결국에는 이 매출로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성 DS도 지금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지금 공급 부족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증설을 해서 만약에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에 따라서 이제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 사이에 매출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매출 수준 대비 2, 30% 정도 좀 좋아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기판이 또 전기차 이 부분의 수요 표창이고 그다음에 일단은 공급사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음극재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그렇게 많지가 않고 뭐 전액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전액이 좀 적은데 그런 것처럼 이제 공급사가 몇 되지 않은 쪽은 상당히 조금 영향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공급
일반적으로 이게 뭐 새롭게 시장이 진입이 된다거나 아니면 증설을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꾸준하게 매출이 고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력 제품이 리드 프레임인데 이쪽에 대한 매출 증가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상반기에는 이제 공급처까지 늘어난다라는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원활하게 진행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출의 기대감들, 그리고 보통 이런 거는 한번 이제 계약을 맺고 가면 좀 꾸준히 가는 경향이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점점 고객 수가 넓어진다라는 거는 리스크가 일정적으로 해소가 또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서 계속적으로 설비 투자를 진행을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나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할 것으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미 뭐 투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이 되죠. 왜냐면 이제 뭐 TSMC라든지 다른 이 국제적인 그런 반도체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이런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삼천도 그의 흐름에 맞는 움직임들이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에 따른 부분은 이제 패키징 기판 사업은 점진적으로 좀 좋아진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배당 성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배당 성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적이 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 또 찬바람이 불 땐 또 배당이 있죠. 그래서 배당에 대한 그런 매력도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이 사업 개요는 조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거래하는 주요 반도체 업체, 이런 뭐 삼성전자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외주 업체 대부분이 이제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매출이 수출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리드 프레임 쪽이 상당히 높고, 이제 이 후가 후공정이죠. 후공정 쪽이 이제 30% 정도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뭐 수출이 많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예민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주요 매출처는 일단 리드 프레임과 이제 패키지 쪽이에요. 그래서 이 패키지 쪽은 후공정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리드 프레임 쪽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좀 이 매출 비중을 좀 보겠습니다. 매출 비중을 좀 보게 되면은 이 리드 프레임 쪽이 상당히 높죠. 리드 프레임 쪽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 지금 반기인데 요 정도기 때문에 전체로 치게 됐을 때는 전기보다는 훨씬 더 높게끔 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수도 좀 늘어나고 있죠. 내수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패키징 쪽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패키지의 주요 매출처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매출적인 부분도 봤을 때 매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순이익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들에서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업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증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점점점 좋아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 회사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박스권을 좀 그려놓은 상황이죠. 사실 여기 라인들이 좀 상당히 중요했었던 부분들이 그 이전에 직전 고점을 좀 뚫어줬었던 그런 라인들입니다. 거기서 이 돌파 시도를 했고, 뚫지 못, 여기서 이제 좀 걸린 거죠. 왜냐하면 저점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해주면서 이 또 박스 하단 라인을 지지가 됐죠. 지지가 되고, 그 이전 박스로 그렸을 때 이 횡보하면서 이제 좀 버팀목이 됐었던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이 박스권을 만들어줬고, 이 부분이 이제 오랜 기간 또 물량 소화하면서, 왜냐면 이때 올라올 때 거의 조정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뚫어주는 부분들이 나타났고, 해당 라인이 이제 1차 지지 라인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깨지게 되면은 다시 여기 부분에서 잡아 나가지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고, 지금도 만약에 여기서 돌파가 되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한 번 정도씩 시세가
단기적으로 좀 세게 분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돌파 매매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돌파 매매를 노리고 나서 이제 단기 급등 나오면 일단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당연히 좀 접근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런 증설 관련된 이벤트가 좀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주가는 지금 좀 반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부분 지금 들어갔을 때 짧게 먹으면 이 부분 정도 노릴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뭐 이제 그 이전에 뚫어졌을 때 그런 상승력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는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근데 워낙 산업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눌림목 때 사실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정신 건강에 좀 좋기는 좋아요. 왜냐면 좀 자리 자체가 위이기 때문에 뭐 물론 들어가자마자 바로 수익을 보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일단은 그런 거 그렇게 접근을 하시게 된다라면은 좀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뭐 기호에 맞게끔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도 지금 박스가 단기적으로 좀 두 개로 그려지죠. 여기 하나, 그다음에 여기 윗박스권 이렇게 이제 두 개가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박스권을 돌파가 되면은 한 번씩 쏟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전 라인에서 박스권을 그려놨다가 쏟으니까 요때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됐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6, 70%가 올라갔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것도 한 40% 정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40에서 60 정도 사이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도 한번 뚫어주면 적어도 20% 정도는 더 상방을 일단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뚫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뚫어주는 부분들을 반드시 좀 명확하게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어쨌든 20주선 깨지 않고 단기 흐름들 깨지 않고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 흐름 자체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월봉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상으로도 보셨을 때 뭐 거의 뭐 지금 5월선 따라서 쭉쭉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횡보 라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도 이 아래 꼬리 부분, 아까 이제 봤었던 가격 라인대가 이제 37,000원 여기 라인이죠. 그러니까 여기 37,000원에서 8,000원 요 가격 라인만 잘 지지가 되면은 월봉상으로도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좀 이제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의 이런 기대감을 보고 이제 올라가는 거에 똑같이 타서 올라가실 건지, 아니면은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월봉상으로 봤을 때 3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이 37,000원, 8,000원대는 기회를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여기 일단은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접근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흐름 나왔을 때 2, 3%, 많게는 뭐 5% 정도 그냥 먹고 빠르게 이제 수익 실현하고 이제 치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일단 접근 라인만 일단 38,000원 라인대에 일단 1차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관점, 여기가 이제 안 깨지는 가정하에 이쪽에서 일단은 지지 나오는 거 보고 1차적으로 좀 접근이 유효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런 전망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추가적인 단기 급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기가 좀 단타를 좀 치실 수 있고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나는 천천히 좀 기회를 좀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눌렸을 때 1차, 2차로 잡으셔가지고 박스권 잡아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1차, 2차 분할로 해가지고 차근차근 모아가시면서 이 흐름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보실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업황 자체는 상당히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증설이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매출로 잘 적용이 되는지, 그런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해성 DS 좀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좀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